예, 54페이지 21번. 자, 보수 총액의 신고와 수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 보수 총액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산 처리된 테이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문서로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게고. 그래서 원칙은 정보통신망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3번에 보수총액의 수정신고는 보수총액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만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나중에 이제 금액을 너무 적게 신고했다. 이럴 경우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3번이 맞고. 4번에 보수총액의 수정신고는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이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미달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고 보통 이제 고쳐달라고 청구하는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5번에 보수총액의 수정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사실조사를 통보하기 전까지. 즉 공단에서 보니까는 금액을 너무 적게 신고했다 겁니다. 그래서 직권조사 하겠다 그랬더만 수정신고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전부 다 허위신고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통작이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 다음 22번에 보험 효율 인상과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효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 보험료 및 계산 보험료를 정액 또는 감액 조정한다. 실제로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왜냐하면 보험 효율을 바꿀 경우에 법으로 미리 시행료로 미리 바꿔놓고 6개월 뒤부터 1년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지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겠죠. 소급 시행하지는 않을 거고 그죠? 그거는 안 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래가지고 이미 이제 부과돼 버렸다. 뭐 이제 국회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래 되는 경우는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도 날짜까지 뒤로 변경하지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미리 이제 고지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정액 또는 감액 조정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거는 이제 요 20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잘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거 가지고 막 억지로 문제 만들어내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3번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정액 조정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험료를 추가를 낼 것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뭐 특별하게 뭐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그다음에 4번에 월별 보험료가 정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계산보험료가 정액된 데는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주사한다. 아니죠. 4번이 틀리죠. 우리 보험료는 누가 주사합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주사하죠. 그러니까 일단 앞부분 틀렸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건설업의 계산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그래 보면 됩니다. 4번이 틀렸고. 다음에 5번은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계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계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조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건설업 등의 계산보험료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번
건설업과 벌목업의 계산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3번부터 이제 23, 24번은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관한 것인데 이 문제가 초기에 한 번 딱 출제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 번도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출제된 것은 그때는 월별 보험료가 아니고 계산보험료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험료 납부와 징수하는 거니까 한번 출제됐고 지금은 이제 예외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내용은 좀 많고 오히려 일반 월별 보험료보다 좀 내용이 더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계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부분은 뭐 억지로 정리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에서 가장 엑기스적인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건설업과 벌목업의 계산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에는 보험연도마다 계산보험료를 미리 이제 대충 계산한 이 말이겠죠. 임시로 계산한 계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10일, 3월 30일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우리 3월 15일은 보수 총액을 신고하는 그런 기간이죠. 월별 보험료 때. 그래서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한다 겁니다. 즉 올해 보험료를 미리 1년치를 3월 30일까지 납부한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납부해야 될 것은 올해 지급한 보수 총액에다가 보험료를 계산하니까는 이거는 임시로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정산해가지고 확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건설업과 벌목업을 하는 사업주는 계산 보험료를 신고 납부할 때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 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 총액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요번에 잘못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30%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할 수 있다. 즉 2015년도에 우리 보수총액이 100억이었다 겁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는 근로자를 좀 더 채용했고 또 임금 인상분도 있어가지고 한 보수총액이 한 120억 들어갔다 겁니다. 원래 이제 120억에다가 그죠? 보험료를 곱해가지고 3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고 다음에 3월 30일까지 확정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어차피 임시로 납부하는 거니까 그 120억을 기준 안 하고 작년에 100억이었으니까는 100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겁니다. 즉 여기 차이가 20%밖에 안 나죠. 140억 정도 되면은 140억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작년도 보수 총액을 가지고 계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어차피 이제 확정된 보험료는 2016년 3월 30일자로 정산해서 납부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 아닌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가지고 납부할 수 있다. 다음에 3번에 건설업과 벌목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뭐냐면 원래는 계속 사업했으면은 3월 30일까지 계산보험료 납부하면 되지만 내가 3월 1일자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면 3월 30일까지면 기한이 너무 촉박하죠. 그러니까는 이럴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70일 이내, 4월 10일까지 말이겠죠, 그죠? 4월 10일 아니죠, 5월 10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건설공사 등 기관이 정하여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 종료일부터 70일 이내가 아니고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